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직장인, 알바, 사업자들. 자, 공무원 합격 후에 회사는 언제까지 다녀야 되냐? 그 다음에 알바는 또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그 합격을 하게 되면요. 대기 기간이 좀 있어요. 바로 합격한다고 다음 날부터 출근해 이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에 요즘 국가직 같은 경우는 수습으로 많이 넣습니다. 수습이란 거는 이제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요. 와서 일을 좀 배우는 거죠. 그런 기간을 두는 직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 출근을 해야 되니까 다른 일은 못 하겠죠. 근데 이제 사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직장 아직 그만두진 않았는데 이제 연차 소진하느라고 그냥 쭉 이렇게 안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실 갈 수는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뭐 많이 있지는 않아요. 예, 많이 사례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 아예 그냥 이중으로 취업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일 때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그러면 사기업은 가능할까요? 사기업은 내가 여기 다니면서 저기도 갈 수 있고 이럴까요? 대부분의 사기업은 이제 사규라고 해가지고 정해 놓습니다. 노사가 이제 정해 놓은 부분에 보면 이중 취업을 대부분 다 금지시켜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지 말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즘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과연 언제쯤 그만둬야 되느냐? 일단 공무원이 될 때는 안 되는 거죠. 공무원 임용이 될 때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못하게 되는 경우 있죠. 수습 같은 경우. 수습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물론 수습은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나중에 언제 임명될지 몰라요. 그런 게 이제 애매해서 사실은 수습을 다 필수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여도 작습니다. 급여도 작고 뭐 어쨌든 간에 일은 하는데 공무원은 아니고 좀 애매한 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못 가겠죠, 이제? 일단은 못 가게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름을 빌려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업자를 이름을 빌려준다 이런 표현을 어 질문하실 때 막 올리던데 그거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업자 대여란 거는 중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다. 사업자. 우리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큰일 납니다. 그거 하다가. 예. 사업자 절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네, 통장 빌려주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으로 아마 이거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언제 그만둬야 되냐? 일단 만약 수습으로 와라 그러면 그 날짜를 보고 그만둬야 되겠죠. 근데 일반 사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로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인수인계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퇴사도 한 달 예고제. 그다음 뭐도요? 파면도, 해고도 한 달 예고제 보통 그런 걸 해요. 한 달 뒤에부터 나오지 마. 근데 이제 즉시 해고 사유도 있죠. 근데 이제 해고를 당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공무원 돼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또 이제 공무원이신 분들 있죠. 공무원이신 분들은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 다른 공무원 이제 합격됐으니까 글로 가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공무원인 경우, 그리고 지금 계속 한 달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의원 면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퇴사라고 안 하고 의원 면직, 사직서는 냅니다. 똑같이. 그 내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요.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어떤 근무 도중에 어떤 형사 사건에, 어, 이렇게 저축이 돼 있는 건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처음 임용될 때처럼 다시 한 번 더 조회를 해요. 그 조회 회보가 오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내부 처리가 빠르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이건 실제 예인데 이제 서울시 공무원 하시던 분이 지방에 이제 합격을 하셔가지고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웃긴 게 언제 그만둬야 될지를 몰라요, 사실은. 왜? 임용장을 주는 시기가 이게 전부 틀리거든요. 그래서 언제 딱 일주일 전쯤? 3, 4일 전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요즘은 조금 계획적으로 되나 본데 과거 몇 년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이쪽 공무원 쪽에서 다른 공무원 지역에서 그게 의원 면직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임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탈락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임용 기간이 뒤로 미뤄졌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걸 두 개 좀 조율을 해달라. 어쨌든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인사과의 담당자들하고 둘이 조율을 해서 좀 맞춰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2달 정도 밀렸습니다. 2달 정도 밀려서 되긴 됐어요. 네, 그 며칠 쉬었다가 이렇게 며칠 안 쉬고 이제 갈 수는 있게 됐는데 그게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동기들은 출근했는데 본인은 출근을 못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뭐 애매하다는 건 좀 그런데 이게 이제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사기업을 다니던 분들이 내가 회사 생활이 더 해야 되니까 좀 밀어주세요 하면 될까요? 그게 애매해요. 그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기업, 공기업, 이제 공무원들끼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기업까지 인정을 해줄지는 담당자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격자 발표나고 사실은 퇴사를 절차를 밟아야 돼요. 밟아서 한 달 정도 더 있다 그랬잖아요. 보통 퇴사하면 바로 되는 데도 있겠지만 한 달 정도 걸리는 회사 같으면 그때쯤 하고 한 달 정도 좀 쉬어도 물론 이제 생계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좀 힘들겠지만 그때쯤 쉬면 되고 알바 같은 경우는 보통 다음 날 그만둔다 그날 그만두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알바 같은 경우는 바로 내일 전화가 오면 오늘 그만둬도 근데 물론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왜? 후임자를 좀 뽑아놓고 가야죠. 알바라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기 기간 동안은 알바나 사업자나 다 가능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임용장을 받는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 되는부터는 안 돼요. 그게 이제 겸직 금지라는 조항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직 금지를 조금 보고 넘어가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영리 업무면 겸직 금지란 게 있어요. 그래서 영리 업무를 아예 금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공무원이 돼버리면 회사랑 공무원이 둘 다 영리 목적인 회사가 생겨버렸죠. 퇴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금지가 이런 거에 조항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회사도 마찬가지. 이 회사도 사규로 이중 취업을 금지해 놨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돼 버렸잖아요. 양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양쪽으로. 네. 그게 뭐 대단히 뭐 큰 문제다 아니다 이렇게 싸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법조항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잘 알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라도 나중에 감사라든지 뭐에 걸리면 어쨌든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죠. 그런 빌미를 제공할 필요조차 없다. 예. 반드시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 이 앞에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철바통 깨기라는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뭐가 징계란 걸 당하면 앞으로 승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승진 적체가 심해요. 그래서 어떤 뭐 작은 거라도 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도 돈 받으시면서 겸직금지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으면 반드시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금지되는 영리 업무 대부분 다 안 돼요. 대부분 다 안 되고요. 유튜브나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거는 조금 됩니다. 근데 유튜브도 너무 이제 공무원 생활을 막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품위 유지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내부에 돌아다니는 문서들 가지고 한다. 그러면 기밀 유지가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유튜브 하면 안 되겠죠. 그 기밀, 군사 기밀을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반 유튜브 분들도 그런 기밀성은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서류들은 전부 다 공개돼 있는 서류입니다. 공개돼 있는 서류. 제가 어디서 이걸 얻어냈겠어요? 다 공개돼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공무원 뭐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 공개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에서 돌아있는 내부 문건을 갑자기 공무원분이 공개한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파장이 오겠죠. 그러면 그분은 어쨌든 겸직금지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기밀 누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하면 파면, 해임, 감등 정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감봉, 견책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자, 밑에는 예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 편집하는 거 같은 거 가능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책 같은 거, 음악, 예술, 블로그 이런 건 가능하다 그랬어요. 음악 같은 거 가서 공연해 주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하고 미리 다 신고를 해라. 그다음 강연회 같은 거 가는 것도 네, 강사로 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공무원 학원에 이제 강사로 나간다 이런 거는 그냥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완전히 정기적인 거 비정기적인 강사 일회성 이런 거는 가능한데 정기적으로 가서 어떤 걸 가르친다. 그게 뭐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거다. 이런 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겸직 허가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어떤 업무가 금지된 영리 업무인지
허가할 것인지는 누가 해요? 기관의 장이 합니다. 장. 그래서 기관의 장이 야 이거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까 유튜브도 명백한 게 없으면 힘들죠. 자, 교사들은 이거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아예 장려한다고. 물론 이제 교사의 업무도 되지만 학생들 어떤 지도하는 부분들, 학생들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해서 교육적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굉장히 좋다. 해서 돈을 받을 때부터 겸직 허가를 신청해서 받아라. 해서 진짜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 공무원은 아직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 쪽에 각 부서들이 들어오고 있죠. 뭐 통계청도 들어왔고요. 보니까 인사혁신처 예전부터 있었고요.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니까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유튜브를 허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 하시려고 하시는 분 있으면 겸직 허가 신청을 해봐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 닫아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비영리적인 건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영리라고 하면 광고 다 떼내면 되죠. 근데 광고 뗄 거면 사실 유튜브가 그렇게 재밌진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 부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언제 그만두라고 했어요, 제가? 일단 일반 회사는 공무원 최종 합격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한 달 정도 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한 달 정도 지나고 수습을 오라 그럴 수도 있고요. 장기 대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장기 대기. 6개월 이상. 그럴 때는 이 회사에서 그 얘기를 먼저 해봐야 돼요. 퇴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냐, 없냐. 네, 그럼 뭐 찍혀서 안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알바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만두려면 며칠 정도 전에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예, 제가 공무원이 됐는데 임명장이 나오면 더 이상 못 다닌다. 이렇게. 근데 장기 알바를 구하는 데 갔어서 몇 달 근무할지도 모르는데 저 충분히 가능해요 하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처음부터 계약이 위반이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을 뽑는데 몇 달 안 할 거를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직장인 마찬가지고 사업자는 폐업이 바로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폐업이 하루 정도 걸려요. 바로 원래 처리가 돼요. 바로 폐업을 하면. 폐업하면 폐업자 인터넷으로 됩니다. 요즘. 그래서 바로 폐업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전날에 폐업하시면 됩니다. 가면 아마 얘기할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자 같은 게 있으시면 폐업을 해라. 직장은 퇴사를 하셔라. 알바도 그만두셔라. 영리 업무가 불가능하다. 임명장 받고 시작할 때부터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어렵지 않고 쉽지도 않은 얘기죠. 네.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한 달 월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다음 성과급 같은 게 나오는 시기들이 있어서 그 시기를 넘겨야지만 성과금이 나오는데 미리 퇴사를 했다 그러면 손해를 보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손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손해.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인사과에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한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조금 임용을 늦출 수 있느냐 가령. 원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뭐 사정을 좀 봐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꼭 다 같이 임용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다 같이 똑같이 발령 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대신 내가 원래 선택됐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갈 수는 있겠죠. 밀려서. 자, 그런 문제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성적 순으로 보통 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부서가 괜찮은 부서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부서인데 자, 괜찮다고 하면 안 되겠죠? 원했던 부서인데 이렇게 밀면서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다는 거. TO가 나오면 그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하시고 나서 고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렵죠. 공부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낮에 일을 막 하고 와서 저녁에 공부를 한다, 주말에 공부를 한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실제 합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은 가능하다. 분명히.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니다. 가능하다. 어떻게? 열심히 하시면 된다. 희망을 가지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찍은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회사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이제 임용을 언제 될지 모르니까 생계가 어려우니까 계속 버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오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만든 거니까 역으로 얘기하자면 직장인들도 합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남들보다 힘들겠죠? 네, 하루 종일 공부하는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힘들죠. 힘들어도 합격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게
결론은 갑자기 나와버리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